짜란! 드디어 바꿨습니다. 소리 질러! 지난주 금요일에 완성했고 그 주말은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뻗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지금 싱크대 교체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요게 다예요. 상판이랑 하부장만 교체했기 때문에 이게 다고, 다른 부분은 아직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기 윗부분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는 안 바꿨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리고 정수기 라인을 아직 그 정수기 분을 부를 때가 안 돼가지고 그냥 냅뒀고, 아마 나중에 필터 교체할 때 되면은 요거선 좀 정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리석이고요. 80cm짜리 싱크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저희 야심작 세로형 쿡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되게 별거 없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인 게, 왜냐면 제가 이러고 살았거든요. 많이 놀라셨나요? 네, 이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사실 이것도 좀 치운 거예요. 원래는 진짜 생으로 날것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사실은 비포 애프터 효과가 좀 더 극적이겠지만 너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좀 치웠습니다. 사무실 제 책상을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뭔가 너저분하게 다 펼쳐놓고 사는 스타일이구나.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청소에 재능이 없지? 근데 재능이 없는 것도 재능이 없는 건데, 저는 어쩌다 가끔 쓸만한 물건을 다 사버려요. 그리고 어쩌다 가끔 쓰는 그 물건들을 다 꺼내놓고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최근에. 왜냐면 게으름뱅이니까, 귀찮으니까 이거 뭐 좀 쓰긴 쓰잖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 꺼내기 편한 것에 다 꺼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에 조금 성가시더라도 필요할 때만 물건을 꺼내 놓으면 될 텐데, 그거 조금 편하자고 다 꺼내놓고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싱크대 정리하고 거실 한번 싹 다 뒤집어 엎으면서 물건들을 다 집어넣자, 겹치는 아이템 무조건 버리자, 안 쓸 것 같은 거 웬만하면 버리고 못 버리겠으면 베란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집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있는 중이고, 제가 왜 싱크대 교체를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되었는지를 오늘 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TMI가 난무하기 때문에 결과물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영상 뒤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 일단 가장 바꾸고 싶었던 거는 싱크대 상판이었어요. 너무 칙칙하고 대리석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합판에 대리석처럼 보이는 필름만 씌워놓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부분 시트지 많이 벗겨져 있었고, 그리고 세월의 흔적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원래 청소를 잘 못하는데 청소했는데 효과가 안 보이면 더 하기 싫잖아요. 너무 오래되고 이래서 닦아도 티가 안 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상판만 교체를 하자. 근데 이게 1차 시도였어요. 1차 시도. 근데 싱크대는 상판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뭐 해본 적이 있었어야지. 처음에 하다가 엎은 이유는 상판만 교체하는 것 치고는 꽤나 큰 돈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리석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땐 제가 뭘 잘 몰랐고, 저는 상판을 교체를 하면서 가능하면 싱크대 위치를 좀 높이고 싶었거든요. 이것도 많이 낮지는 않은데, 근데 설거지할 때 허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그러려면 하부장도 새로 짜야 되니까 돈이 더 들고, 하부장까지 새로 짜고 상판 교체하는데 또 제가 원하는 만큼은 높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높여봤자 한 3cm? 그래서 그러면 이건 좀 너무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 3년 전에 한번 엎었어요. 이게 1차 시도. 그러다가 작년부터 제가 집에서 그냥 쉬는 거 말고 뭔가를 하는 시간이 좀 늘어나면서 집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머무르는 공간인데 좀 더 예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왜 홈카페, 뭐 인테리어 이런 데 신경을 쓰고 돈을 쓰는지 좀 알겠다고나 할까? 그러다 보니 다시 주방부터 손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2차 시도. 그 주변에 지인이 그냥 추천해준 회사를 아무 생각 없이 골랐고, 대기업이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되게 안일했던 것 같아요.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상부장, 하부장 아예 싹 다 바꿀 결심을 했지만 제가 바라는 대로는 하나도 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이 팔고 싶은 대로 내가 사야 되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는 또 엎었습니다. 그럴 거면 도대체 실측하러는 왜 오는 건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예요? 물어보고 맞으면 그냥 기성품 갖고 와서 설치하면 될 것을. 내 소중한 연가까지 소진하면서 실측을 했는데 실측한 보람이 진짜 1도 없었다. 뭐 주말에도 올 수 있다고는 했는데 제가 알아볼 때는 주말 예약이 이미 꽉 찬 상태였어요. 좋겠다, 잘 나가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홈페이지 나와 있는 프로모션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고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여러 이제 상품 목록 중에서 내가 사고 싶은 걸 클릭을 해서 이제 들어갔을 때 그 화면에 뭐 사은품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으면 그거는 내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그 상품을 구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메인 화면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너를 본 것도 아니야. 그 목록 중에서 내가 이걸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구입한 상품에 포함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측 다 하고 이제 다시 결제를 하려고 봤더니 고객님, 근데 우리가 그 얘기했던 그 상품은 고객님 상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실측하신 기사분이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알겠다, 내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라고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했죠. 그 상담원분한테 아니 왜 이게 해당이 안 되냐, 내가 배너 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 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A 제품을 사려고 클릭을 해서 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그 화면을 다 그냥 프린트를 해가지고 기사분이랑 보면서 협의를 하고 그랬던 건데 왜 이 상품에만 안 들어간다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상담원분도 고객님이 이해하시는 게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기는 한데 근데 네 거에는 없다.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이었어요. 알기는 알겠고 맞기는 맞는데 근데 고객님 상품에는 없으세요. 안 되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내 말을 이해를 하고 알아듣겠다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실측하면서부터 제가 이거는 되느냐 저거는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지금 싱크볼 옆에 양쪽 공간이 너무 좁아서 불편하니까 혹시 내가 추가 비용을 더 내고 싱크대 옆부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부장을 더 키울 수 있는지, 이건 되느냐 저건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 안 된대. 솔직히 저는 이 자본주의 시대잖아. 내가 돈을 추가로 더 내겠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뭐 다 같은 거절이라고 해도 이게 사람이 느끼는 뉘앙스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또 그런 거 알잖아. 뭐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결과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뭐 대리석은 한 판씩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서 이 정도 연장하시려고 한 판 다 사시는 거는 뭐 추천을 안 드립니다. 뭐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가 해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말은 뭐 기분 안 상하게 했지만 이게 내가 와닿는 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듣지 못했고 그냥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길이 재시고 그리고 이제 3D 이미지 모델링 계속 하셔가지고 막 저한테 막 나중에는 막 3D를 막 착착착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가 막 서랍장 문이 막 지가 열렸다가 닫히고 막 그래.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집이 옛날 집이라 수전이 벽수전이거든요, 일명. 근데 요즘 누가 이런 벽수전을 하냐고, 싱크의 꽃은 수전입니다 고객님 하시길래 나 그 기사분이랑 1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게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드렁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람이 뭔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이제 말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 수전이 싱크대의 꽃이야? 그러면 해볼까? 했는데 그 추가 비용이 한 40만 원 정도 든대요.
왜냐면 이제 뭐 타일을 뜯어내고 하는 약간 대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지 뭐 이왕 나 바꿀 생각 다 했잖아.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틀어진 이유가 그 아까 그 사은품, 나에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 사은품 때문이었어요. 그 있으나 마나한 사은품 때문에. 사실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할 수도 있고 그것들이 다 포함된 가격일 거고, 그리고 그거 없다고 싱크대가 아닌 건 아닌 뭐 그 정도의 사은품이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홈페이지에 사람을 헷갈리게 해놓고 넌 해당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왠지 나중에도 그럴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그 제품에는 사후 사은품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시공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받는 사은품들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고객님 이거 고객님 해당 안 되시는데요 라는 얘기를 그냥 또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으려고 하는데, 근데 또 언제 다른 회사 불러서 또 실측하고 또 언제 일정 잡고 이걸 언제 하나, 바쁜데 하는 마음에 이제 상담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내 거만 안 된다고 하니까 비슷한 가격대에 내가 원하는 혜택 저거 들어가 있는 다른 상품을 좀 추천을 해달라. 왜냐면 저는 이미 그때쯤에는 돈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신랑한테도 말을 해놨고, 주변에 뭐 이 정도 가격 나오는 거 맞냐 물어보고, 싱크대 한 2, 300 정도 나온다라는 말도 들었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상담원 반응이 또 뭐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상품 홍보가 담당이 아니면 뭐 다른 파트를 연결해준다고 하거나 하면 되는데, 내가 다른 상품이라도 사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말과 말 사이에 공백이 되게 긴 거예요. 그 순간 다시 쎄한 느낌이 드는 게, 나랑 이제 말을 하기가 싫은 거구나. 나는 그냥 빨리 전화를 끊고 싶은 그런 대상일 뿐이구나. 내가 진상민원이었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대기업이 이렇게 팔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니, 이러고도 내가 여기랑 계약하면 진짜 호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알겠다라고 전화 끊고 바로 취소했어요. 이것저것 다 해서 약간 견적이 260만 원? 250, 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내가 이 기분으로 250은 못 써. 내가 막 기분 좋게 300은 쓸 수 있지만 이 기분으로 250은 못 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대기업은 워낙 그런 뭐 건수가 많을 거니까 저같이 약간 요구사항이 많은 고객한테도 고객 맞춤 서비스 이런 거 되게 잘할 줄 알았지. 근데 뭐 나랑 안 맞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절하고 다 있기로 했어요. 그쪽 입장에서는 되게 내가 이상한 고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데 이 고객님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안 맞으면 안 하면 되지. 이러고는 이제 대기업 말고 그냥 우리 지역에서 설비하는 업체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검색했어요. 서울 강북, 서울 뭐 노원, 도봉 싱크대 설비, 뭐 의정부 싱크대 이렇게 하니까 검색되는 업체가 아마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좀 깔끔해 보이는 업체, 그리고 좀 뭔가 관리를 잘할 것 같은 그런 업체,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컨택해서 몇 개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한 두 군데 정도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3차 시도. 근데 계속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전체 시공 말고 부분 시공이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고 싶은데, 왜냐면 부분 시공을 안 하는 업체들도 있었거든요. 계속 사진을 보내달래. 그래 뭐 사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냥 바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회사가 지금 아파트 시공 업체로 선정돼 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어서 안 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사진은 왜 보내달라고 한 거야. 간봐가면서 하는구나 여기도 하는 생각에 또 빡쳤어. 여기도 손절. 이때쯤에는 거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솟구쳤어요. 그리고 막 서러워. 아니 내가 싱크대 좀 바꾸고 싶다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힘들 일이야? 그래서 한 번만 더 전화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다 때려치자. 뭐 이때껏 없이도 살았는데 하면서 마지막으로 전화했는데 이것이 4차 시도. 바로 첫 통화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부분 시공 가능하고, 근데 말씀해 주신 사이즈로는 대략 견적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주말 실측도 가능하다. 근데 계약금을 걸어야 한대요. 5만 원.
여기서 살짝 주춤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요즘은 실측이 대부분 무료 실측이거든요. 그래서 한 3분 고민했는데 아 그래 계약금 걸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오히려 좋아. 그래서 바로 계약금 싸주고 주말에 실측 오기로 시간 바로 잡고 근데 이 업체는 반응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전화 받으시는 분이 이제 맡아놓고 중간에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 업무만 하시는 그런 느낌? 중간에서 조율을 되게 잘해주시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뭐 잠시 후에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가 오면 진짜 한 3분 만에 다른 기사분한테 전화가 오고 그리고 그 기사분이 이미 내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계셨어요.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데 전화할 때마다 담당자 바뀔 때마다 했던 얘기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살짝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측 오셨을 때는 집이 난장판인 거를 보고 조금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기사님께서도 성실하게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계속 제 의견을 물어보셨다는 게 좋았고 예를 들어 지금 형태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은 요즘 트렌드를 좀 반영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아무도 뜯어보지 않았던 하부장 아랫부분까지 유심히 보시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우리 집이 너무 오래된 아파트고 기본 구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진행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좋게 바꿀 수 있는 거는 다 해주시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분 시공만 할 거니까 상부장, 하부장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대비해서 나중에 상부장 문만 교체하시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상부장이랑 하부장은 시공하는 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상부장은 위에 이제 타일에 고정을 해놓은 상태라 타일 손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공사를 하게 되면 커져요. 근데 하부장은 타일이랑은 직접적으로 상관없고 그냥 세워놓은 상태고 나중에 실리콘만 그 사이에 이렇게 발라서 접착을 하는 상태라 하부장만 하게 되면 시간도 꽤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시공보다는 부분 시공만 하기를 처음부터 원했던 거고 아무튼 그리고 쿡탑도 제가 이런 거로 할 거다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더 큰 거 설치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타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든지 나중에 우리랑 계약합시다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 저한테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설 지나고 최대한 빨리 하고 싶다 라고 말씀드렸고 원하는 날짜에 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아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지금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쿡탑을 세로형으로 매립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저희 집에는 가로 2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그 싱크볼 이 옆에 오른쪽 공간에서 사실은 되게 요리하는 준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기 공간이 엄청 좁았거든요. 이게 세로형이 아니고 가로형이더라도 예전보다는 공간이 넓어졌을 거예요. 이게 가스레인지를 놓는 게 버리는 공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쿡탑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냥 가로형이든 세로형이든 쿡탑 설치하는 게 훨씬 더 공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솔직히 그 두 번째 시도할 때 그 대기업이 3구 쿡탑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했는데 3구 오반데 2구도 가로형 솔직히 오반데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시작한 이후로 10년 정도 지났지만 2구를 동시에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정말입니다. 뭐 김치찌개 정도 끓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인데 김치찌개 끓이면서 계란 후라이 정도 하려나? 그러면 2구 정도 쓸 수 있을 건데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싹 다 덮은 다음에 인덕션 1구짜리 사가지고 필요할 때만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찾아보니까 세로형이 있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 아마 원룸 같은 데서 쓰지 않을까? 거기는 공간이 우리 집보다 더 좁을 테니까 생각하고요. 저는 세로형 되게 마음에 듭니다. 공간 되게 엄청 많이 확보하게 됐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작아 보여서 큰 냄비 같은 거 못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타공하는 공간을 잘 조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타공할 때도 고객님이 주로 쓰시는 냄비 큰 거 있으면 좀 갖다 주시겠어요? 해가지고 그거 올려보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문제 없더라고요. 그리고 중간단을 없앴고 있으면 제가 분명히 또 그 위에다가 짐 놓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요거 실리콘은 되게 마감 잘 해주셨는데 제가 마르기도 전에 만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리석도 최대한 밝은 걸로 하고 싶다. 이왕이면 진짜 생 화이트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고객님 생 화이트는 퓨어 화이트는 너무 관리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단가가 더 비쌉니다. 요런 거 추천해 드리고요. 라고 하시길래 그 중에서 제일 밝은 것으로 선택한 게 아까 그거고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체크할 때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못 챙겼는데 그거 여쭤봤더니 당연히 포함된 건데요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그것도 기분 좋았고요. 왜냐하면 철거하는 비용 가지고도 프로모션을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 잘한 것 같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싱크대는 이제 업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공사를 앞두고 입주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일단 시공일자가 정해졌으면 사전에 내부 수리 신고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이건 저희 집이 아파트였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건 집집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신고서 서식 정도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없고 와서 받아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신고서 서식 받으러 한번 가고 신고서 작성하고 안내문 수령하러 한번 가고 총 2번 방문해야 했던 게 조금 번거로웠어요. 그나마 관리실은 야간에도 당직분들이 계셔서 따로 또 연가를 내지는 않아도 된다는 건 다행이었습니다. 승강기 사용 신청서라든지 입주민 동의서 양식들이 같이 동봉되어 있고 윗집, 아랫집, 옆집에 방문해서 입주민 동의서에 서명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공사 전날에 미리 가스를 잠궈놔야 되고요. 3일 전쯤 대리운 ENS에 전화해서 약 잡았는데 이거는 가장 마지막 타임이 오후 5시라서 그분들도 출장 나갔다가 6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또 연가를 또 내야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신랑이 그날 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집에 있어줬고 비용 발생합니다. 출장비랑 이것저것 해서 한 3만 원 후반대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상담원 분은 말씀해 주셨는데 철거하는 데는 15,000원 나왔어요. 그리고 공사 당일에 뭐 이거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간식 같은 거 조금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공이 끝나면 다시 가스를 연결해야 돼서 아까 그 대리운 ES를 한 번 더 불러야 돼요. 처음에 전화 한 번 할 때 2건 예약을 진행하면 돼요. 근데 가스 연결하는 거는 조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호스를 어떤 걸 하시겠어요? 2가지 선택지를 주는데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는 내구 연한이 2년짜리, 하나는 내구 연한이 8년짜리. 그래서 그냥 8년짜리를 해주세요. 연결하는 시공은 뭐 10분도 안 걸려요. 5분 정도면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스까지 연결하고 나면 끝입니다. 네, 이게 진짜 끝입니다. 싱크대 바꿀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바꾸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게 힘드시면 저처럼 부분 시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상판만 바꾸셔도 굉장히 화사해집니다. 밥 먹고 나서 꼼짝도 안 하던 제가 설거지 쌓이는 게 싫어서 먹자마자 치우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게 스스로도 재밌습니다. 그럼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